안녕하십니까. 송도 제1부동산TV의 문영은입니다. 2026년 병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2026년 1분기 현재 송도 주택시장의 현황과 2026년 전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 송도 시장을 빠르게 이해하고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이 되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작년 2025년 부동산 거래 현황과 정보가 요약된 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 2025년 송도 주택시장 하이라이트 정리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분기별 가격 및 거래량 추이, 세 번째로 송도 공구별이죠. 성적표를 비교해 드리고, 네 번째로 송도 내 주요 단지별 시세 흐름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에 이제 분양 청약이 있었는데 청약 시장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2026년 송도 및 인천 유망 단지 분양 단지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6년 송도 주택 시장에 대한 전망을 설명해 드리는 걸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년 2025년 송도 주택 시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데이터가 이제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 말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현재 2026년 1분기 1월 초죠. 현재의 송도 부동산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총 거래량이 송도에서 3,583건이 있었고요.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작년 2분기 1,129건이었고요. 분기별 거래 건수를 보면은 1분기에 877건, 2분기에 1,129건, 3분기에 643건, 4분기에 934건입니다. 거래량 구분을 한번 보면요. 기존 아파트죠. 일반 아파트가 2,988건, 전체 83.4%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 거래가 595건, 16.6%입니다. 송도 내 거래 금액 총액, 그러니까 총 이제 매매 거래가 이제 얼마 진행되어 있는지 합계 금액은 2조 9,172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4.1%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에서 평당, 그러니까 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한 평당 송도 내 시세가 얼마에 거래가 됐냐. 그래서 2,288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치고요. 0.61% 상승한 그런 수치입니다. 30평대 평균 거래 평당가는 2,233만 원이었고요. 이 수치도 작년 수치랑 거의 비슷한 수치였고요. 이렇게 되면은 34평 기준 평균 매매가가 약 7억 6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송도에서 평당 매매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역시 309 평당 매매가가 2,866만 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가가 가장 낮았던 최저가 지역은 구축 아파트가 많이 있는 209 1,780만 원 평당 매매가가, 그리고 작년에 이제 84평형 중에서 가장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는 309의 더샵 파크에비뉴 15억 5천만 원, 무려 평당 4,428만 원입니다. 그리고 거래 건수가 가장 많은 공구는 809였고요. 735건. 그 다음으로 109 647건, 509 598건, 609 521건 순서로 거래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단지 한 군데는 1위는 509의 더샵 센트럴시티 208건이 거래됐습니다. 2위는 809의 이편한 세상 199건이 거래됐습니다. 다음 수치는 거래 회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트렌드 액션 턴오버인데, 이 수치는 이제 단위 시간 동안 이제 거래량을 그 해당 단지나 뭐 공구 아니면 송도 내 전체 세대수로 이제 나눠서 단지의 거래 활성화 정도, 뭐 수요자 선호도 수준, 부동산의 황금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거래 회전율이 가장 높았던 공구는 509 5.85%입니다. 거래 건수는 809가 제일 많았지만 전체 세대수를 감안한 거래 회전율은 509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30평대 기준 평균 전세가를 한번 알아볼게요. 3억 9,365만 원으로 약 4억 원 정도 30평대 기준 평균 전세가가 나왔고요. 평당 전세가는 1,13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 레버리지가 좀 궁금하실 거예요. 매매가 대비 이제 전세가가 송도가 이제 얼마냐 보면은
이제 50.8%입니다. 제가 수치를 보니까 인천 평균 수치가 있는데요. 가까운 시기, 작년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한 6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송도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가 이제 인천 원도심 뭐 전체 인천 가격보다는 높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좀 낮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 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레버리지를 보니까 45% 정도니까 송도는 그거보다는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가 이제 공구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전세 레버리지가 가장 높은 공구는 2공구입니다. 58.7%. 그러니까 2공구에 구축 아파트가 있으니까 매매가가 좀 낮잖아요. 대신에 전세가는 매매가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어서 어쨌든 58.7%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7공구가 레버리지가 56.1%, 5공구가 54.2%, 4공구가 53.4%고요. 주의해 볼 만한 거는 이제 1공구는 이제 47.4%로 아무래도 매매가가 좀 높으니까 레버리지가 좀 낮게 되어 있고요. 레버리지가 가장 낮은 공구는 3공구입니다. 42.5%고요. 3공구가 낮은 이유는 이제 3공구가 이제 송도에서는 이제 GTX 비노선 인천대 입구역하고 이제 역사가 거기 위치해서 가깝기 때문에, 또 쇼핑몰 인근에 또 개발 호재가 있고 또 센트럴파크 접근성도 좋아서 매매가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전세 레버리지가 현재는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평대 전세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의외로 이제 5공구 4억 2,030만 원이고요. 84평 중에 작년에 전세가가 가장 높게 거래된 아파트는 7공구의 아메리칸 타운 더샵 6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도 있고 이제 월세 거래 계약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율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전세가 5,877건으로 이제 65.6%를 차지했고요. 월세가 3,084건으로 전체 34.4% 차지했습니다. 또 보시면 전세가 이제 최초 전세 계약도 있고 신규 전세도 있고 이제 재계약도 있잖아요. 우리 갱신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세 작년 갱신율이 33.06%가 나왔고요. 월세 갱신율은 재계약률은 이제 전세보다는 낮아서 17.55%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는 재계약 갱신율이 전세보다는 절반 정도 수치로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또 궁금한 수치가 이제 30평대 그럼 전세에 이제 보증금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월세에는 이제 월세가 있는데, 그 전세 보증금하고 월세하고 이제 전환율을 한번 수치를 뽑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교해 보니까 어쨌든 전세 보증금하고 이제 월세랑 이제 전환율 보니까 5.83%. 1억 원이면은 1년에 583만 원 수치가 나오는 거. 그걸 10줄로 나오면 한 달에 대략 한 50만 원 정도 미만의 가격이 나옵니다. 보증금하고 반전세 같은 거 전환할 때 이 수치가 사용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분기별 거래량과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기별 거래량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우측에 2025년에 1분기 877건에서 2분기 때 1129건으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었으나, 정부의 6.27 대책 이후에 이제 3분기에 643건으로 이제 감소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하고 경기 12개 지역이 이제 3중 규제로 이제 묶이면서 송도 또 포함해서 인천이 비규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인정되면서 송도의 이제 풍선 효과로 4분기에는 실수요 및 투자 수요가 이제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기별 그 가격을 평당가로 이제 나타낸 그래프고요. 2,200만 원대 초반에 가격을 유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4평 기준으로 평당 매매가로 이거는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1분기 때 7억 7천 선에서 2분기 때 7억 4,800대로 이제 가격이 좀 3.5% 정도 하락했다가 3분기, 4분기 거치면서 지금 가격이 회복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구별 그 성적표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 나타낸 데이터고요. 보시면 이제 8공구가 735건, 다음 1공구가 647건, 그 다음에 5공구가 598건, 또 작년에 입주를 많이 한 6공구가 521건 이렇게 거래가 있었습니다. 공구별 평당가를 나타낸 다음 그래프고요. 보면은 역시 3공구의 평당가가 2,968건으로 이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6공구입니다. 2,505만 원. 그 다음에는 이제 11공구 2,437만 원. 그 다음에 1공구 2,378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별로 이제 최고가로 이제 거래된 아파트하고 이제 최저가 거래된 아파트를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전 평형을 정리할 수는 없어서 가장 거래가 많고 관심이 많은 34평형대 기준으로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109 같은 경우에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이제 12억 4천만 원에 작년에 거래된 사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9는 더샵 퍼스트월드가 이제 8억 원.
그다음에 309가 더샵 파크 에비뉴가 15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409 같은 경우에는 SKB 센트럴이 8억 6,500만 원. 그다음에 509는 글로벌 파크 베르디엄 호반 2차죠. 9억 5천만 원. 그다음에 609는 자이더스타 10억 2,724만 원. 709는 아메리칸 타운 아이파크가 8억 4,500만 원. 809는 더샵 마리나베이 8억 6천만 원입니다. 1109는 자유풍경채 그라노블 9억 1,287만 원. 그 다음 그래프는 이제 공구별 이제 거래 회전율, 트랜잭션 턴오버 이제 그래프인데 여기 좀 분기별 데이터라서 좀 세밀하게 돼 있어서 보시면 이제 세밀한 부분은 잘 이제 안 보실 수 있는데 이제 우측의 데이터 중심으로 보면은 약간 푸른색이죠. 예, 그게 이제 509입니다. 509의 거래 회전율이 제가 가장 높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그래프가 좀 더 보기 편하세요. 예, 그냥 공구별로 연도별 데이터니까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거래 회전율이고 이제 파란색이 거래 건수니까 빨간 선 그래프를 보면은 509 5.85, 609가 5.75, 그다음에 809가 5.45, 그다음에 109가 4.54 그런 거고 평균 송도 내 거래 회전율 평균 수치는 4.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보다 높으면 평균보다 거래가 좀 잘 된다. 낮으면 평균치보다 거래가 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09는 지금 분양권 거래가 좀 침체예요. 전매 제한은 풀렸지만은 지금 분양권 거래가 좀 프리미엄이 형성돼서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무피나 일부 마이너스도 나오고 있어서 1109 자유풍경채 그라노블이 거래 건수가 적은 상태입니다. 거래 회전율이.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주요 단지별 시세 흐름 분석인데요. 모든 단지를 파악할 수는 없어서 각 공구별로 제가 30평대 위주긴 하지만 그래도 거래 가격이라든가 건수를 좀 파악해 볼 만한 중요 단지들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9에서 더샵 그린워크 1차 단지인데요. 여기 736세대 중에 34평형 84제곱미터형이 428세대 있습니다. 이 더샵 그린워크 단지 같은 경우에는 109 이제 34평형을 대표하는 단지로 좀 거래가라든가 거래 건수를 파악하기 이제 좋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2025년 평당가가 이제 2,300만 원대를 이제 꾸준히 유지했고요. 또 109의 학군, 또 학원가 이렇게 좋은 교육 인프라와 또 편리한 상권 등 이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선호도가 높은 30평대 대표 단지고요. 109에는 30평대 메인인 단지가 이제 그린워크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3개 단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평대 시세 파악하기 위해는 더샵 그린워크 1차 그 중에서 요 단지를 좀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정확하게 송도 내 30평대 중위 가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매매가로 이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작년에 7억 후반대 가격에 이제 거래되다가 4분기 때 이제 8억 초반으로 이제 가격을 회복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꾸준한 수요층을 갖추고 있는 단지입니다. 다음 단지는 이제 309의 더샵 퍼스트파크입니다. 뭐 송도 내 대장주 중 한 개인 단지로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알고 계신 단지인데 총 2,579세대 중에 35평형이죠. 84제곱미터형이 이제 1,062세대가 있고요. 309 더샵 퍼스트파크는 이제 GTX B 인천대 입구역하고 또 인근의 복합 쇼핑몰 개발 부지와 이제 연접해 있어서 송도 내 이제 대장 단지 중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착공되었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 4분기에 거래 건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무려 27건이 거래돼서 이제 평균치보다 두세 배 정도로 이제 급증한 거고 평당 매매가는 이제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요거를 이제 전체 매매가로 표시한 그래프고요. 4분기에 거래가 많이 됐고 또 거래가 많이 되면 이제 금매물이 빠지면서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더샵 퍼스트파크가 여전히 그 송도 내 세대수도 있으니까 메인 단지로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입니다. 다음은 509 더샵 센트럴시티 단지입니다. 35평형이 전체 2,610세대 중에 663세대 있고요. 더샵 센트럴시티는 이제 단지가 커서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 아주 좋고요. 또 인근의 현대 아울렛, 또 트리플 스트리트 등의 상업 시설과도 가까워서 35평형 중에 또 인기가 높아서 109 더샵 그린워크 하고 거의 비슷한 매매가에서 평당 2,300만 원 수준의 송도 내 중위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제후에 이제 S5시티하고 스마트 스퀘어, 근린 상권이 입주해서 이제 생활용권이 개선되고 있고요. 완만한 그 가격 향상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샵 센트럴시티 가격표로 나타낸 거고요. 2025년에 이제 8억 2천만 원대로 시작해서
8억 6천만 원까지 4분기 때 거래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4분기에 거래량이 늘고 있고 완만하게 가격이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509 더샵 센트럴시티 25평형을 한번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25평형이 전체 2610세대 중에 1331세대가 있거든요. 거의 51%예요. 그래서 이제 송도 내에는 25평이라든가 뭐 29평, 30평 이렇게 중소형 면적형 아파트 세대수가 원래 적어요. 또 그게 메인인 단지는 거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송도에서 유일하게 더샵 센트럴시티가 이제 25평형 중소형 면적형이 메인인 단지,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 부담이 적으니까 젊은 층 등의 이제 실수요 선호도가 높고요. 투자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매매가도 그렇고 이게 준신축 단지 연안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도 높아서 작년에만 무려 123건, 그러니까 월에 10건 이상씩 거래됐어요. 이런 단지가 없죠. 이게 연간 거래 회전율 트랜잭션 턴오버를 보니까 9.24%예요. 그래서 송도 내 평균 이제 4.9%에 거의 2배 수치에 육박하기 때문에 송도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단지면서 면적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로 나타낸 그래프고요. 그 A타입이 판상형인데 6억 4,500만 원 정도 이제 매매가고, B타입이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6억 1,500만 원, 약 3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있고요. 역시 이제 4분기에 거래가 늘고 있고, 호가도 지금 네이버 매물 호가도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9 힐레이 글처입니다. 전체 886세대 중에 644세대가 이제 34평형이고요. 이제 작년 7월에 이제 609에 입주한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 아파트 단지의 이제 분양가가 거의 9억 중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장비하고 또 뭐 후불이자 이런 거 합치면 이제 10억 원이 넘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609 힐스테이트 레이크 1차가 이제 어찌됐건 이제 가격 비교가 돼서 착한 가격으로 수요자들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서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809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랜드마크 시티 뭐 개발 계획이었는데 이게 현재는 iNext 시티 개발 계획으로 바뀌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송도 내 이제 6809 미개발지를 이제 그 랜드마크 지역으로 이제 개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송도 609의 이제 미래 가치를 이제 높게 평가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로 나타낸 그래프고요. 2025년 평균 매매가가 7억 초반대를 이제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요. 2025년 송도 609에 입주한 뭐 자이더스타, 힐스테이트 레이크 4차, SK 럭소션 세 개 단지 모두 이제 마이너스 P가 작년에 많이 났죠. 그래서 마이너스 뭐 84제곱미터형 기준으로 1억, 뭐 최대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5천까지도 일부 매물이 마이너스가 났었습니다. 해서 어쩐 기존의 이제 힐스테이트 레이크 뭐 1차, 2차 이런 단지들 중심으로 가격대가 좀 아무래도 부담이 적으니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9 SKB 아파트고요. 전체 2100세대 중에 거의 1952세대가 34평형 입니다. 809 SKB 아파트는 이제 달빛 축제공원역 이제 바로 이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제 역세권 아파트고요. 또 단지 내 조경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어쨌든 809에서는 가격이나 선호도 면에서 가장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도 꾸준히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이제 거래 회전율 TT가 6.97%예요. 그래서 송도 평균 그 4.9%보다 높게 이제 활발히 이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7억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Next 시티 사업 진행 속도에 따라서 추가 상승에 수혜도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럴 것으로 기대하고 이쪽으로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809 더샵 마리나베이 단지입니다. 기사나 언론에서 많이 이제 접하셨을 거예요. 809 더샵 마리나베이 단지. 총 3,100세대 중에 이제 34평형 2,612세대가 있고요. 작년 상반기에 특히 이제 기사하고 유튜브가 방송에서 많이 이 단지가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그래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그래서 뭐 12억 가격이 6억이 됐다. 절반으로. 이런 기사들이 영상으로 해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사실과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이제 풀려서 이제 집값이 굉장히 이제 높게, 수도권 집값이 높게 평가됐던 2021년, 2022년이잖아요. 이제 그때에 이제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션
바다 조망권 나오는 라인에 세대들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로얄층이 가장 높게 거래된 사례랑 그다음에 작년 2025년에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시장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침체됐는데 거기에 이제 조망권이 안 나오는 단지 1, 2층 가격을 가지고 비교해 가지고 절반 떨어졌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어찌됐건 조회수를 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기사가 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더샵 마리나베이 단지하고 또 809가 가격적으로 조금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게 평가되고 거래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걸 겪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거래량은 늘었어요. 오히려. 그래프 보시면은 2005년 이제 1분기부터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돼서 건 작년에만 총 125건 거래가 됐습니다. 송도 내 비교적 저렴한 준 신축 단지로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매물수도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거래가 많이 됐으니까. 그래서 가격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오션 조망권이 확보되는 그런 세대는 이제 8억 원 전후. 아까 이제 최고가가 이제 8억 6천이었으니까. 그리고 조망권이 없는 세대는 6억 5천만 원 전후해서 1억 원 이상, 1억 5천까지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025년 송도 청약 시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1공구에서 송도 한내들 센트럴 리버 이제 청약이 있었고요. 작년 12월에 바로 있었는데 특별 공급 미달된 것도 이제 물론이고 이제 1순위 청약에서도 0.38대 1 전타입 대거 미달됐습니다. 분양이 안 된 원인을 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8억 후반에서 이제 9억 초반에 이제 분양가가 아무래도 이제 높다고 시장에서 인식이 된 거죠. 그리고 인근 5709에 이제 현재 입주해 있는 준신축 아파트들의 어떤 실거래가보다도 이제 높으니까 훨씬 이제 고분양가 논란을 얘기했고 또 한내들 센트럴 리버가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는 좀 낮잖아요. 메이저 건설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501세대라는 적은 세대수도 이제 청약 미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이게 이제 609에서 이제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송도에서 크게 이제 고분양가 때문에 났었고 또 1109의 자유풍경채 그라노블 같은 경우에도 분양한 지 1년이 지금 넘었는데 프리미엄이 형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정적 경험이 청약 미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묻자마 투자보다는 어쨌든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격 경쟁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6년 송도 및 인천 유망 분양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보시면 표로 지금 분양 유방 단지가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송도 309의 이제 G5 블럭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에서 이제 올해 4월에 1544세대 분양할 예정이고요. 1109의 IC2 블럭, 한내들 센트럴 리버가 IC3 블럭이었습니다. 대광 로제비앙 브랜드로 해서 592세대가 이제 상반기에 분양할 예정이고요. CTOCL 9단지가 1921세대가 2026년 상반기에 이제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시청역 포레나 더샵이죠. 요게 이제 작년 11월, 12월 분양 예정에서 이제 올해 1월로 이제 연기가 됐는데 2,568세대 중에 일반 분양분 700여 세대만 59제곱미터형 이제 분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곡 6구역 재개발 구역이 있어요. 자이 힐스테이트 하늘채 여기서 이제 공동 시공인데 2,703세대 상반기에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단 신도시 공공 분양인데 AA 17블럭하고 AA 36블럭 중흥 S클래스하고 동양 8억 원 브랜드로 이제 분양을 할 건데요. 이건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1,754세대, 580세대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니까 분양가가 좀 저렴하죠. 6억대 초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 송도 및 인천 유망 분양단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송도 309 이제 G5 블럭인데 국제 업무지구 이제 마지막 퍼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이엔드 주거지를 이제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분양이 지연됐었는데 최근 학교 부지 문제가 해결됐고 또 작년 12월에 9,500억 규모의 이제 PF가 성공적으로 이제 마쳤기 때문에 1,544세대 이제 분양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15개 동으로 들어서는 이제 재규모 주상복합 아파트고요. 단지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이엔드, 특화돼서 외관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서 건축되기 때문에 이제 시공비가 이제 상당히 이제 높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점 포인트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워터프런트 호수 이제 조망권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아래쪽에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거기 조망권도 보이고 서해 바다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송도 내 이제 시소 입지고요. 이제 송도 309에 위치해서 이제 GTX 비노선 인천대
입구역하고도 이제 도보로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다음에 단지 내에 이제 대형 판매 시설도 들어서고요. 센트럴파크하고 접근성도 좋고 2026년 상반기에 인천 분양시장에서 이제 최대여라고 볼 수 있고 인천 내 이제 그 집값대였던 분양가의 상한 가격 프라이스 마커 역할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상 분양가는 지금 뭐 12억 전후, 그러니까 13억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고 109의 워터프런트의 기존의 단지들이 있어요. 대방 디에이트라든가 힐스테이트 스카이 이 단지들의 84제곱미터형 이제 매매가가 11억 원대 이상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반영해서 이제 분양가가 책정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송도국제도시 1109 RCT 블록입니다. 그래서 대광, AMC와 하나건설이 이제 시행이고요. 지상 29층 6개 동으로 592세대 이제 분양 예정인 거고요. 1109는 이 송도 바이오로직스 5공장에서 8공장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 때문에 이제 고소득 직장의 배우 수요가 이제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1109가 어떻게 보면은 송도에서는 이제 마지막 개발 지구고 중간에 보면은 워터프런트 수변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12월에 분양한 이제 한내도 센트럴 리버가 이제 미분양이 지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 가격 포지셔닝, 가격을 얼마에 책정하냐가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상 분양가는 역시 뭐 9억 원 정도, 9억 5천까지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단지는 용현 하객지구의 CTOCL 9단지입니다. 그래서 CTOCL 같은 경우에는 13,000세대 이제 미니 신도시급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되는데 1,921세대가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그 9단지 바로 앞 10만 평 규모 그랜드 파크가 이제 조성될 예정이고요. 공원 조망권을 이제 확보하게 되고 도보로 한 10분 정도 해서 수인분당선 하객역 예정돼 있지만 거기까지 이제 도보로 10분 수인분당선 하객역까지 이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GTX B노선 이제 천안역 신설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이제 수인분당선 하객역을 이용해서 천안역까지 이동해서 이제 GTX B노선 서울 접근이 그렇게 가능하게 됩니다. 구도심, 원도심 내에서 이제 신축 대단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갈아타기 수요로 이게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분양가는 어쨌든 9단지는 8단지 분양 가격보다는 이제 올라서 7억 중반에서 8억 정도까지 분양가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유망 단지 중에서 포레나더샵 인천 시청역 이게 상인천 초교 주변 재개발 단지인데요. 인천 원도심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단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제 분양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총 2,568세대 중에서 조합원분으로 이제 84제곱미터형은 이제 마감이 59제곱미터형 735세대 그 일반 분양이 됩니다. 네, 장점 포인트를 보면 인천 지하철 1호선 인천 시청역 하고 이제 2호선까지 있어요. 그래서 더블 역세권인데 이제 GTX B노선이 이제 인천 시청역이 들어서니까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제 되는 거고 개통 시에는 서울까지 20분에서 25분 내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인천 시청역하고 도보로 한 정거장 이내 거리거든요. 그래서 한 5분에서 7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인천 초교도 있고요. 특이사항은 2026년 1월에 이제 분양 공고가 예정돼 있고 이제 설 연휴 전에 청약시장이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분인 5구제곱미터형이 6억 원대 중반에 이제 분양가를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인천 분양 유망 단지는 부평 상곡6구역 재개발 단지입니다. 부평구 상곡동하고 청천동 일대에 지금 약 15,000세대 신축 브랜드 타운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점을 찍는 단지로 이제 GS건설, 현대건설, 코론 글로벌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703세대를 신축으로 이제 건설합니다. 장점 포인트를 보면은 7호선 이제 상곡역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7호선 상곡역을 이용해서 서울 접근이 빨라지고 부평역 GTX B노선하고도 이제 한 정거장이니까 호재를 이제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 입주권 가격도 가장 그 부평구에서 높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해서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600만 원, 9억 초반을 형성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분양 유망 단지는 검단 신도시의 AA 17블록하고 AA 36블록입니다. 공공 분양이고요. 검단 신도시 2단계 구역 중에서 이제 입지가 좋은 황금 부지로 꼽히고 있고 AA 17블록은 중 S클래스 1,574세대, AA 36블록은 동양 파라곤 브랜드로 580세대 분양 예정입니다. 장점 포인트를 보면 인천 1호선 신검단 중앙역하고 검단 호수공역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기 때문에 타 단지들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실거주목 쪽에 무주택자들이 이제 청약을 하시면 되고 대신 높은 청약 가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상 분양가는 6억 원 초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6년 송도하고 인천의 이제 분양 유망 단지 이제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 송도 주택 시장을 한번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집값 변동 전망을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1월에 한한금융연구소 또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자료를 좀 참고해서 보면 2026년 송도 시장은 2022년 이어진 그 저점 기간을 이제 통과해서 이제 완만한 회복세를 이제 보일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 한 2.5%에서 4.5% 수준의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거시경제 및 금리 환경을 이제 상승 요인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2.5%에서 이제 2025년 말에 이제 동결이 되고 있지만 2026년 상반기 중에 한 차례나 두 차례 이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이제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이제 송도와 같은 이제 상급지로 갈아타기 실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승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회복 신호 보면은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8에서 2.2%로 이제 잠재 성장률 수준을 이제 회복하면서 부동산 투자 심리 역시 이제 관망에서 매수 쪽으로 이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송도 내부 이제 수급 및 호재를 이제 상승 요인으로 정리해 봤는데요. GTX 비노선 그리고 송도역 KTX 개통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고 이 두 개의 철도 노선으로 통해서 이제 서울 접근성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인천이지만 그런 역할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올해 분양 예정인 송도 309 G5 블럭의 이제 평당가가 이제 3,400만 원을 이제 상회할 걸로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기존 준신축 단지들의 그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상향 편준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매년 연평균으로 4,177세대의 신규 아파트들이 송도 내 입주를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분양권 물량도 잔금 전에 거래들이 되면서 이제 물량 공급이 이루어지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세 물량이 공급되는 거잖아요.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2026년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제로입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량이 부족해지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고 그 높아진 전세가가 매매가를 공고히 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것도 이제 상승 요인이고요. 리스크 요인으로 상승폭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인천 내에 입주 물량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검단 신도시에도 입주 물량이 많이 있고 또 CTO시에도 이제 분양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신규 입주 물량도 있고 그래서 급격한 이제 V자 반등보다는 계단식으로 안면한 우상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상승폭이 제한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가 있습니다. 표가. 그래서 이제 2025년 실거래 평균가가 지금 2,233만 원 3.3제곱미터당 84제곱미터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26년 전망에 어찌됐건 2%에서 5%까지 이제 보수적에서 낙관적으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2026년 예상 매매가가 뭐 7억 4,400에서 7억 9,700까지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도 및 인근 주요 교통 및 개발 이슈 한번 정리해드리면 현재 이제 GTX 비노선 민자 구간 인천대 입구부터 이제 용산역까지입니다. 현재 공정률이 5%에서 10% 미만이에요. 그래서 공정률이 낮지만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인천대 입구역 인근에 있는 단지들은 수혜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GTX 개통은 이제 사업 그 계획 나타내는 거 보면은 보통 노선당 72개월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면 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30년보다는 2031년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인천발 KTX가 이제 올해 송도역에서 개통이 되면은 어쨌든 송도 국제도시도 가깝잖아요. 같이. 그래서 수도권 서남부의 광역교통 허브에 송도도 같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월판선 송도역에서 이어지는 그래서 월판선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송도역에서 판교까지 또 30분 내 이동도 가능해집니다. 2028년 개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체 이전 및 추가 투자 부분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 초 이제 송도로 이제 본사를 이전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롯데 바이오 등 대기업들도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직주 근접에 직장 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악재로 적용할 수 있는 게 롯데몰 송도 이제 타임빌라스가 이제 공사가 중지돼 있는데 그 토목공사비 시공비 문제로 재개 협의를 해서 인천경제청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현재는 이제 악재고 어쨌든 쇼핑몰 이제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세브란스 병원도 추가 공사비 문제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6809 미개발지 개발 계획이죠. iNext City 사업도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은 되고 있지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이 없어서 이런 게 좀 지연되는 것도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2026년 조금 긴 시간이지만 송도 1분기 주택 현황하고 2026년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송도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으면 정리해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